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에 신의 한 수를 더해줄 신의 한 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주식이죠. 오늘은 백인현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AI 전문가에게 일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막판 굳히기 들어갈까요? 네,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종목 뽑아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끼처럼 귀여운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AI 전문가와 백인현 매니저 어떤 수익률 보여주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의 수익률부터 공개해 볼게요. 153.12% 압도적인 모습이고요. AI 전문가 29.88%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AI 전문가의 탑3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YC 15.08% 보여주고 있고요. 솔리드 7.36%, TXR 로보틱스가 살짝 좀 아쉬웠어요. 5.08%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기록을 또 압도하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님의 탑3 만나보시죠. 네, 온코크로스 무려 110.06%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인그루드랩 22.93%,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51%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현재 어떤 종목 리뷰를 해주실까 좀 궁금하거든요. 탑3에 있을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 최근에 가장 설명을 드렸던 바이넥스부터 잠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넥스. 바이넥스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DMO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셀트리온과 바이넥스가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셀트리온의 앱토즈마, 악템나 바이오시밀러죠. 올해 1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고 2월 달에 유럽 의약품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앱토즈마를 바이넥스가 생산을 합니다. 송도 공장에서 앱토즈마를 생산하게 되면 올해부터 바이넥스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생물보안법 미국이 재추진한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는 지금 계속 봐야 됩니다. 바이넥스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신규로 접근하셔도 되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한 종목 더 설명드리자면 플리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굳이 더 수익률 좋은 종목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플리토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AI 관련해서 아직까지 못 올랐던 종목입니다. 지금 솔트룩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AI 소프트웨어 대장주들도 고점 찍고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그들 종목이 다시 올라갈 때 플리토도 같이 데리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AI 관련해서 코멘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신재생 에너지 코멘트 한다고 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조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호남 지역 방문해서 AI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된다라면 플리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솔트룩스, 코란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전체적으로 함께 다시 한번 반등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괜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지 마시고 원래 대장주였던 종목들이 잠깐 주춤할 때 눌림목 구간에서 미리 선침해 놓고 기다리시면 플리토도 이제 향후에는 좋은 수익률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수익률 탑3에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상승, 시동을 걸고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의 추세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자, 지금 계속해서 시장은 정책주 위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에 집중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집중할 양쪽의 섹터 한 번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인현 매니저의 공략 섹터 바로 로봇이고요. AI 전문가는 제약바이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약바이오 왜 골랐을까요? AI 전문가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신의 한 수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분야는 2025년에도 주목할 만한 이유가 많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GLP-1 계열 기만 치료제는 임상 결과와 경구용 출시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고 미국 암연구학회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항암제 및 AI 진단 기술이 발표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제약바이오 업계는 앞으로도 큰 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네, AI 전문가가 내일장 공략할 섹터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은 한 번에 로봇이랑 비교하는 듯하게 또 공개를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오늘 좀 그동안 눌렸었던 대표주들이 네. 잘 가고 있습니다. AACR 기대감 이제야 좀 발동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25일부터 이제 AACR이 열리다 보니까 네. 거기 참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고, 뭐 오늘 대표적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원래 최근에는 의료 AI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기존의 플랫폼 대장주들,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뭐 그 외에는 뭐 뚜렷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이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이 올라갈 때 항상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줬던 섹터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AACR 참가하는 기업들 아직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 또 미리 스터디해 놓으시면 이번 AACR 이후에 또 기술 이전 얘기 나올 만한 종목들 미리 선침해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백인현 매니저님은 무료 방송에서 또 AACR 기대 종목들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요즘 흐름을 보면 또 신약 개발, 요즘 나오는 이슈들이 붙는 좀 작은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저희도 따라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대장주를 바라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시기에는 대장주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뭐 이제 저처럼 이제 다른 종목들 뭐 기술 이전 뭐 타임라인별로 깨고 있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매매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하는데 많은 투자할 시간을 투자하기 조금 할애하기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 바이오도 여전히 바닥 대비 조금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그리고 뭐 ABL 바이오나 보르노 이 네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뭐 대화제약이라든지 아니면 대하제약이라든지 갑자기 종목이 생각 안 나는데 제가 또 무방할 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만 또 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네이처셀, 신라젠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추세를 기대해보자면 알테오젠이나 리가캠, 대화제약도 함께 흐름 지켜보시죠.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백인현 매니저님의 인사이트 얻어봤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대결을 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정책 수익 기대감이 많이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 섹터 위주로 상한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로봇 쪽에서는 뚜렷하게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 일부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감속기 관련 종목들도 바닥 대비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로봇 관련 정책을 본격적인 대선 토론할 때 코멘트를 하게 될 경우에는 바닥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이라든지 감속기 액추에이터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 자리에서 선침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다시금 로봇주들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 상승세 아직도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고요. 사실 뭐 단적으로만 봐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 대장주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 대비 지난 고점 대비 상승 여력이 굉장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는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대장주들 많이 있거든요. 그들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이번 정책 기대감 때문에 아마 큰 수익 거두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어떤 종목이 또 새롭게 공개될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AI 전문가는 제약바이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는 로봇으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소개될지 또 공개를 해봐야 되는데요. 먼저 AI 전문가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도 같이 공개가 됐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로보티즈고요. AI 전문가 샤페론입니다. 먼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AI 전문가의 의견부터 나눠보시죠. AI 전문가인 제가 선택한 신의 한 수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샤페론을 탑픽 종목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커피 피부염 치료제 누겔의 임상 2기생 진행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 논의 등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최근 실적은 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다소 적자였지만 유럽 시장 진출과 기술 이전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샤페론의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600원입니다.
네, AI 전문가가 제약바이오에서 주목한 종목 샤페론입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6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모멘텀으로 아토피 치료제 누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슈가 최근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거의 올해 초반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요. 이제는 조금씩 좀 담아봐야 될까요? 네, 저 지금 차트를 잠깐 봤었는데 네. 지금 잠시만요. 샤페론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많이 눌려 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이제 모아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개인 투자자라면 이렇게 이제 조금 개별적인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기술 이전 기대감이 더 크고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이 조금 더 높은 뭐 예를 들면 유한양행이라든지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잡는 게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고 대신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씩 주가가 튈 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던 기업이었던 만큼 지금 자리라면 AI 전문가 말씀처럼 충분히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AI 전문가가 조금 저를 만나서 긴장을 했는지 오늘따라 목소리가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은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샤페론 현재 구간에서 담아가기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우리 매니저님의 인사이트로는 대장주에 집중하자라는 부분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샤페론에 또 대항할 로봇에서 종목을 찾아봐야 될 텐데요. 로봇 어떤 종목? 네, 저희 로보티즈를 공개했었죠. 바로 인사이트 나눠주시죠. 네, 사실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 다른 거 절대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딱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종목이랑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로보티즈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액추에이터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이제 부분은 액추에이터인데 이 액추에이터가 모터랑 제어기 그리고 감속기가 하나의 모듈로 합쳐진 형태를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보통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당 액추에이터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인체 관절마다 다 액추에이터가 탑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관절 로봇에는 많이 액추에이터가 탑재되기 때문에 꼭 한번 로보티즈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쪽에서는 이제 개미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실외 배달 로봇 개미 인증도 받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는 자율주행 로봇 개미뿐만 아니라 액추에이터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고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는 LG전자가 로보티즈의 1위 주주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로봇 시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LG전자가 이제 1위 주주다 보니까 LG전자가 휴머노이드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당연히 로보티즈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 한번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수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 시초가로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1,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2,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안에서 로보티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41,000원, 손절가 32,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 기업인데 오늘 SPG나 하이젠 R&M 등 감속기 기업들이 잘 갔거든요. 그 안에서 로보티즈는 왜 좀 빠졌을까요? 사실 로보티즈가 예전부터 조금 무거웠던 종목이었습니다. 무거웠던 종목인데 지난 1월 달부터 주가가 굉장히 잘 올랐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 한 3개월째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안 움직였던 만큼 그만큼 올라갈 여력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LG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네. 무겁긴 하지만 대기업 모멘텀이 있는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로보티즈가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의 조정 이 흐름은 무거웠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더 모아가는 과정이었다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로보티즈고요. AI 전문가 샤페론으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제 4월 대결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종 수익률 어떤 전문가가 가져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시황센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 모멘텀과 대선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성신양회가 애프터마켓에서 낙폭을 그렸습니다. 최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들썩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3거래 연속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는 4% 넘는 파란불로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랩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최근에 상승분을 반납한 채 3%대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조금 전 가파른 급등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4강에 올라왔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창업한 안랩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상승폭 계속 키워가다가 7% 넘는 오름세로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삼현입니다. 오후 들어 주가가 급등하더니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는데요. H사가 공급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용 액추에이터를 독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급을 통해 유럽과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논의됐습니다. 삼현은 인도 등 해외 기지 양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호재가 들리면서 거래량 강하게 실렸습니다. 13% 넘는 빨간불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도 다뤘던 신라제는 오늘도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미국 FDA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특허권 인수 모멘텀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풍력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인 가운데 SK 이터닉스가 애프터마켓에서 유의미한 급등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19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친환경 공약이 더해졌는데요. 개별 호재도 작용했습니다. 미국의 그리드 플렉스의 지분을 취업하면서 ESS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7% 상승으로 마감한 한국거래소보다 훨씬 더 높은 23%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오늘 빨간불 마감이 확인되고요. 금익케미칼은 오늘 상한가 유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이재명 후보가 환경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탈플라스틱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이에 친환경 관련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종시 이전 관련주 3표 시멘트 오늘은 파란불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큰 변화였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다시금 부각을 받았습니다. SG는 오후 들어 급등을 보였고 결국 10%대 상승 마감이 확인됩니다. 네, 오늘 바이오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네이처셀도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3만 원 선 회복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정규장에 이어서 대체거래소에서도 주목받았던 종목들 상승세 계속 이어갑니다. 저희도 이 안에서 특징주 하나씩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SK 이터닉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업체 그리드플렉스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2시 기점으로 상승세를 키워갔는데요. 지금 미증시 프리마켓에서도 태양광 관련주들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내일장 상승세 이어갈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오늘 전반적으로 뭐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이제 야당 대선 후보죠. 이재명 대선 후보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코멘트도 하기도 했고, 네. 아까 이제 방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 그런 이슈도 이제 부각되면서 SK 이터닉스가 오늘 20% 넘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중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굉장히 컸습니다. 80~90%를 중국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이랑 풍력 테마주들은 사실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뭐 미국이 중국이랑 약간 척을 지면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우리 국내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상호관세에 면제된다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일단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내일 아마 갭 상승 떴을 때는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내일 갭 상승 떴을 때 그냥 전량 차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현금 보유하신 다음에 또 다른 순환매 테마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내일 신규장에 시초가에 신규로 접근하게 되면 오히려 물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식 투자라는 거는 20%, 30% 크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손실을 안 보고 꾸준히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자리에서 신규주 접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고 웬만하면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또 24일 날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호남 지역에 방문해서 신재생 에너지랑 AI 관련해서 혁신 공약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때 맞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현재 정책조 안에서도 순환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는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취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섹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랜만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물려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비중 확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네, 사실 이제 비중 확대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긴 할 겁니다. 대신 이제 지금 비중 확대를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이제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많이 바닥권에 있긴 하지만 네. 최근 일봉 기준으로 보면 바닥 대비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바닥 대비 한 20-30% 정도 올랐거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20-30% 오르게 되면 바닥에서 샀던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조금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약간 기존에 이전 정부에서 했던 탈원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과거와는 다르게 원자력도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스탠스 좀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메인은 신재생이었습니다. 어차피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명 기회는 있습니다. 대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지금 시점은 아니라는 점, 조금 현금을 보유하신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신 다음에 다시 재투자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과열에 대해서는 관망, 그러니까 나중에 이슈가 새롭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SK 이터닉스였고요. 바로 그린 케미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 탈플라스틱 공약을 내놨습니다. 사실 그린 케미칼은 탄소 포집 이슈 나올 때마다 대장주인데요. 내일도 대장주의 포지션 이어갈까요? 자,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 이제 그린 케미칼은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보고 있냐면 지금 이번 주 24일 날에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할 게 아무래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요구일 겁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우리나라에 1차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누구 하나 섣불리 참여한다는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미국이랑 한국이랑 무역 협상을 할 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번 협상에 화두로 또 오르게 된다면 아무래도 뉴스플로우에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대신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상한가를 갔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수익을 거두었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될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내일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주가 변동성이 있을 때 아래쪽에서 한번 잡아가신다면 24일 날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재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주셨어요. 오히려 그린 케미컬은 조금 더 바라봐도 좋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섹터를 보자면 탄소 포집도 계속해서 전망을 좋게 보시나요? 네, 탄소 포집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도 탄소가 많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에어레인뿐만 아니라 그린 케미칼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은 세트로 움직이니까 기존에 잘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만 보시면 돼요. 그린 케미칼이나 오늘은 이 윗골이 조금 달았지만 에어레인 또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좋은 결과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 종목이 조금 눌렸을 때 변동성을 키울 때 좀 아래쪽에서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탄소 포집 쪽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주도주 위주의 흐름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종목은 SG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에 직접적인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조 안에서도 최대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현지에 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재건조 안에서 SG를 최대 수혜주로 매니저님도 보고 계실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재건주 중에서는 전진건설 로봇을 많이 보고 있고요. 탑픽으로. 그다음에 네. 이제 그다음 종목이 SG였습니다. 사실 SG라는 종목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콘크리트 펌프카 이제 아무래도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옮겨주는 특수 차량 이게 기술적인 접근이 굉장히 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전진건설 로봇은 미국 시장에서도 콘크리트 펌프가 점유율 4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목했던 기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G도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SG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아스콘 유일한 상장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1위 아스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스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도로를 복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게 아스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도로가 많이 망가졌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지금 SG 아스콘이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SG도 지금 차트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지금 자리가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이번에도 휴전 협상 안 하면 아예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랑 양자 협상할 용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SG도 괜찮습니다. 네, SG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두 종목 추세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애프터마켓의 특징도 함께 챙겨봤습니다.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또 어디서 인사이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항상 월, 화, 수, 목, 금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그날 올라갈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들, 유망주 후보들 제가 꼼꼼하게 챙겨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꼭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 오전 8시에 백인현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여기 참여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전 네이버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서도 백인년 매니저 검색해서 꼭 들어오시고 내일은 특별하게 제가 네이버 밴드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유망주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까 네이버 밴드에서 백인년 매니저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 이외에 네이버 밴드에서도 유망 종목 한 가지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꼼꼼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